자, 다음 역시 특화 로봇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고차원적인 인간과 로봇의 고차원적인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실 협동 로봇 시장 트렌드를 주제로 산업용 로봇 선두 기업인 LPK 로보틱스 심태호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태호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PK 로보틱스의 심태호입니다. 저희 LPK 로보틱스는 2000년대 초반에 설립돼서 한 20년 가까이 직교 로봇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산업용 로봇 전문 기반입니다. 제가 오늘 협동 로봇에 대해서 앞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 성장과 발전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그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협동 로봇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영어로 이제 컬래버레이티브 로봇, 코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먼 과거, 그러니까 한 96년쯤에 그 노스웨스턴 교수들에 의해서 처음 발명이 되었고, 한 10년쯤 지나서 그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앞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 미래에 지금 굉장히 그 유망한 로봇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협동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협동 로봇을 그 로봇의 대중화, 그러니까 서빙 로봇과 함께 이 로봇의 대중화에 이제 크게 기여한 로봇이라고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은데요. 그 과거에 한 대략 7, 80년도에 컴퓨터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그 IBM의 그 기업용 메인프레임이 이제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그 잡스나 이제 워즈니악이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용 컴퓨터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컴퓨터라는 게 대중에게 굉장히 일반화되고 이제 보급이 많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 그 컴퓨터의 역사에서 이 퍼스널 컴퓨터의 확산과 좀 같은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뭐 데스크탑에서 랩탑, 뭐 태블릿 PC,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그 혁신과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 이 협동 로봇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 성장과 발전에 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크로 차원에서 좀 간단하게 그 협동 로봇의 그 환경과 그 성장 동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장기적으로 보면 뭐 모두가 다 같이 그 동의하는 것처럼 뭐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제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 또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그 혁신과 발전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계속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이런 그 로봇, 특히 협동 로봇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그 AI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 이런 인접 기술들이 계속 같이 발달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IT나 그 5G와 같은 그런 통신 기술들이 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향 다양한 혁신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인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로봇 시장은 물론이고 협동 로봇 시장도 함께 지속적으로 또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협동 로봇을 좀 간단하게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하고 좀 비교를 하면 기존 산업용 로봇이 이제 크고 무겁고 그리고 빠르고 또 비싸죠. 그리고 설치와 운영이 매우 복잡합니다. 반면에 협동 로봇은 작고 가볍고 대신 좀 느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가의 설치나 운영이 좀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협동 로봇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람과 함께 물리적으로 그 상호작용을 해대다 보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존 산업용 로봇은 이렇게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지만 협동 로봇은 이러한 펜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협업이 같은 공간 안에서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겠습니다만 사실 다른 작업 공간이나 혹은 다른 시간대에 이 협업도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이라는 것은 좀 더 넓게 해석될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협동 로봇의 활용도는 앞으로 더욱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협업의 효율하고 그 안전성은 서로 좀 그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줄여갈 거냐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봇이 처음 단어가 쓰인 게 100년 전, 꼭 100년 전 그 체코의 극작가의 그 희곡 제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로보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어원은 노동, 노역 이제 이런 의미죠.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노동을 결국 이제 이 로봇이 대체하게 되고 궁극적인 로봇의 종착역은 결국 이제 무인화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봇의 진화 과정을 한 세 단계로 나눠보면 자동화, 자율화, 지능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인 단순 반복 작업 뭐 이런 것들은 과거 지금 FA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몇십 년 동안 일어났고요. 최근에 협동 로봇처럼 그 사람과 함께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 아마 마지막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응용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은 그 중간 과정에서의 여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자 하고요. 그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을 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인 전체 그 마켓 사이즈에 대한 컨센서스는 한 1조 안팎이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를 뭐 당연히 고성장을 할 거고요. 거의 매년 뭐 아까 그 발표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 40%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성장을 거듭하고 나면 2030년도에는 대략 한 그 10조 안팎의 규모로 굉장히 빨리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동 로봇 시장을 그냥 그 로봇 자체로만 볼 거냐 아니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또 이제 그리퍼 이런 여러 가지 주변 기기들까지 같이 볼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이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주변 기기 시장까지 보면 훨씬 더 시장은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그 협동 로봇의 이제 전체적인 비중을 한 뭐 전체 그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대비해서 봤을 때 한 5%, 10% 언더로 좀 보는 편인데요. 이것도 이제 계속 늘어나서 2030년 경에는 대략 한 뭐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의 진화와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격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브랜드별로 좀 가격 포지션이 좀 서로 많이 다른데요. 뭐 기본적으로 3, 4천에서 이제 한 2, 3천.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협동 로봇이 거의 2천 언더에서 실제로 지금 뭐 팔리고 있기도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이 가격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은 커지고 여러 가지 기술은 진화되고 또 가격은 좀 더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로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발표에서도 여러 번 좀 논의가 됐는데요. 결국 미래의 로봇 시장은 어디에 방점이 찍힐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당연히 M&A 동향을 좀 살펴보면 과연 기업들이 이 로봇 시장의 성장의 그 가장 핵심적인 이 분야를 어디로 보느냐를 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협동 로봇과 AMR 시장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테라다임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 로봇이라든지 미러 같은 그 협동 로봇과 이 AMR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제 인수하면서 굉장히 글로벌 강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시장이 지금 뭐 춘추전국 시대입니다만 여러 가지 그 인수합병들이 또 같이 수반되면서 시장이 점점 그 컨설테이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국내 협동 로봇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하겠죠. 근데 뭐 통계가 지금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이 좀 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규동량을 해서 좀 바라보면 올해 협동 로봇 판매량을 대략 한
1,500대에서 한 2,000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맥스 한 1,20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뭐 30% 이상 성장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뭐 보기에 따라서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협동 로봇을 떠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보면 오히려 시장은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적용상에 뭐 현실적인 좀 뭐 이슈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 속도 자체가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좀 전반적인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과정이 한 몇 년을 거쳐서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 일단 국내 협동로봇 시장의 전체 경쟁 구도를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로 좀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뭐 외국계 글로벌 강자인 뭐 UR이 일단 뭐 가장 큰 중심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TM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화라든지 뭐 LG는 뭐 얼마 전에 클로에라는 브랜드로 협동 로봇을 이제 이 제품을 또 새롭게 론칭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학의 랩 기반의 이제 스타트업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인보우라든지 뉴로메카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상장도 하고 이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 기업 기반으로 이제 성장했던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오늘 수상도 하신 저희 유일로보틱스가 이제 이런 협동 로봇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 LPK도 이 분야 기존의 직교 기반의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이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의 트렌드를 좀 전체로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이 산업과 분야를 초월해서 협동 로봇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되고 있고요. 뭐 산업 기반으로 보면 뭐 당연히 제조업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뭐 이 F&B라든지 혹은 나가서 서비스 산업까지 다양하게 이 협동 로봇이 확장이 되고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좀 저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거는 단순히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기구 하나만 가지고는 이 고객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이 같이 수반이 됐을 때 이러한 고객들의 이제 니즈가 충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시장이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자 하는데 결국은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주변적인 이 밸류들까지 같이 제공을 하면서 마켓 솔루션화가 됐을 때 비로소 이 협동 로봇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로드 가방 하중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10kg 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5kg, 3kg 이제 이런 페이로드가 이제 주종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공정 기능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이 픽앤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체를 짚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이 기능이나 이제 성능이 기본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SI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협동 로봇은 생태계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SI라든지 이런 그리퍼와 같은 주변 기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나 AMR과 같은 전반적인 주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트너들이 과연 어떻게 서로 건강하게 도와가면서 성장할 거냐가 협동 로봇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협동 로봇의 미래의 큰 키워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솔루션화 그리고 다기능화와 고성능화. 그러니까 이 협동 로봇 자체가 스스로 뭐 기술적인 진화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주변의 에코시스템에 의해서 기능이 좀 다양해지고 또 기존에 있던 기능도 좀 더 고도화되는 그러한 진화 과정을 거쳐갈 거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다른 그 기술 기반의 시장에서 봐왔던 그런 그 성장 과정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몇 번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게 렌탈과 같은 뭐 라스 이 비즈니스 모델도 뭐 여러 가지 다각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전체 요약 내용을 이제 뭐 많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좀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동영상들 중심으로 좀 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 협동 로봇이 굉장히 제조업 이 전반에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또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삭이라든지 뭐 접착, 글루잉이라고 하죠. 그리고 볼트 체결, 그다음에 로딩, 언로딩, 뭐 적재 하역, 뭐 PCB 보드, 뭐 연삭,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성공적으로 접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뭐 사출 성형이라든지 혹은 뭐 팔레타이징 그리고 뭐 의류 생산 공정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무인 자판기라든지 이런 뭐 식품 관련된 제조 공정에도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한 4, 5년 전에 굉장히 유심히 이제 이 관찰해온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미국의 미소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그 플리피라고 하는 로봇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실제로 이 셰프 로봇 어떻게 보면 이제 주방의 자동화에 굉장히 수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연구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도 거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마켓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식 시장에 대한 마켓을 하나를 놓고 굉장히 딥다이브를 한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그 캘리버거라는 그 이 프랜차이즈 식당에 이 햄버거 패티를 뒤집고 굽고 하는 걸 이제 봤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이 프랜차이즈 식당들하고 이 계약을 맺고 이 로봇들을 더 발전된 여러 가지 상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패티를 굽고 뒤집고 감자튀김을 이제 기름에 튀기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남은 이제 찌꺼기, 음식 찌꺼기까지 자기 혼자 스스로 제거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제 미국 신문을 한번 봤었는데 그 표제가 퇴근하지 않는 셰프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 당시에 반향을 일으켰었고 지금 더 굉장히 확장된 형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마이클 베리라고 하는 그 CEO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치킨 매장에 이제 협동 로봇들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반죽이라든지 그 튀김 정도 공정 외에는 그 뒤에 양념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그 포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접근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이 미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공정들을 자동화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통합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그 음료 자판기도 사실은 뭐 좀 흐르고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그 실제로 AI 이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이 고기가 얼마나 제대로 잘 구워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을 제거해 나가는 형태로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과 함께 그 이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사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눈을 돌려서 이제 중국을 잠깐 좀 보시면요. 이게 저희랑 좀 약간 다른 양상이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국으로 치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이제 베이징의 중관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주요 대학들도 몰려 있는 곳인데 이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시범적으로 이제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그 헬스케어에 대한 특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방 정부나 여타 여러 그 기업들도 함께 이제 협업을 하면서 진행이 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협동 로봇이 이러한 그 물리치료 마사지용으로 이 판매가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이제 이 지방 정부와 그 협동 로봇 그 기업과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이제 협업을 하면서 키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한번 그런 어떤 모델들은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그 공급하는 그 이 협동 로봇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협동 로봇이 굉장히 초경량화된, 초소형화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축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 작은 형태, 어떻게 보면 A4지 한 장 정도의 면적 안에서 굉장히 그 이 다품종 소량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데스크탑 형태의 협동 로봇도 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충돌에 대한 감지라든지, 그다음에 직접 교시라든지 이러한 협동 로봇이 갖춰야 될 그런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협동 로봇의 이제 미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로 보면 그 SI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주요 협동 로봇 회사들과 SI 간에 다양한 파트너십들이 이제 체결되어 있는데 사실 고객 접점에서 세일즈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고객의 여러 가지 언맨 니즈를 발굴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다 지금 SI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SI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또 실제로 마켓을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체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SI에 의해서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 거냐, 성장할 거냐도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능화의 이제 하나의 예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라이트 핸드라고 하는 이제 이 로봇 회사는 실제로 이 피스피킹, 이 피킹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연구 투자를 통해서 AI 머신러닝 기반의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형태도 다르고 이 모양이나 사이즈가 다른 그런 물체들을 아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 로봇 솔루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협동 로봇이 점차 산업별로 이제 그 발전해 나갈 때 하나의 중요한 케이스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래 중요한 로봇 분야가 이제 그 협동 로봇과 AMR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AGV AMR과도 같이 결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협동 로봇이 팔이라고 보면 이제 발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이동형 그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의 협동 로봇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의 범위를 넓혀가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ABB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그 하나의 공정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스스로 다음 단계로 운반을 해 갑니다. 그럼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손을 거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공정상의 자동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어떤 개입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뭐 렌탈 베이스로 혹은 이런 서비스 베이스로 협동 로봇이 계속 진화 발전할 것 같고 이미 해외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서빙 로봇 정도가
그 렌탈화되는데 거의 그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더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아마 꼭 렌탈이 아니어도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혁신이 되고 또 등장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그 협동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 페이로드에 대해서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는 이 소상공인, 특히 외식 매장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소매업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급형, 그 저가형의 그 협동 로봇을 함께 출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담 없이 이 협동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어떤 제품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가격이라든지 품질, 뭐 그리고 뭐 디자인, 뭐 편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 협동 로봇이 갖춰야 될 중요한 그 요소들을 보면 안전성, 뭐 정밀도, 지능화, 편의성, 개방성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공급하는 이 협동 로봇이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을 가장 균형감 있게 밸런스 있게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정밀도 같은 경우에도 0.02 정도 산업용 로봇들이 충족하고 있는 수준까지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세이프 스킨이라고 불리는 그 비접촉 방식의 충돌 감지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협동 로봇들이 이제 그 접촉이 되고 충돌을 하면서 이제 즉시 멈추게 돼 있는데 대략 뭐 한 뼘 정도, 15cm 정도 거리 이내에 그 전자 유도 방식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감지하면서 사전에 멈추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성 관점에서 이 고도화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그 협동 로봇과 같이 이런 개방형 오픈 그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그리퍼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뭐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뭐 가정회사라든지 혹은 뭐 전자제품 회사 혹은 자동차 회사 이런 회사들의 다양한 공정들에 접목이 돼서 그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오늘 전체 컨퍼런스의 주제가 인천에 이제 그 특화 로봇이기 때문에 앞서 몇 가지 그 담론과 이제 결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인천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이제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협동 로봇이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대체해가면서 혹은 더 그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이제 발전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3개의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15개의 산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LPK도 이제 부평산업단지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산단 안에 있는 많은 제조기업들이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노후하고 이제 아직 영세하고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다 함께 넥스트 레벨로 좀 갈 수 있는 기회를 이러한 협동 로봇이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 이후에 그 F&B라든지 소상공인 혹은 소매업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넓혀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안에서 협동 로봇이 가장 성공적으로 그 진화 발전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특화라는 게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제대로 못하는 걸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도 저는 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제조업 기반의 인천이 그 협동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